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은 정말 광란의 일주를 했는데요. 저희 부부의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양가 부모님들도 뵙고 또 경산에 있는 아울렛에서 간만에 옷쇼핑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주말 별장이 있는 청도로 가서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잔뜩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동으로 가서 알속기한 샤인머스켓과 텃밭의 채소들을 수확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강행군이었고요. 계산해보니 총 이동거리가 666km네요. 짐승의 숫자 666이죠. 운전지옥을 거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셨다면 대충 짐작하실 텐데 늘 고물가를 부르짖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제 아내도 옷쇼핑은 1년에 거의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옷 한 벌이면 무려 우리 인투이티브 머신즈 주식이 몇 주야 하는 그런 못된 생각 때문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언젠간 경을 치겠죠. 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아울렛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적당한 어글 관리는 딜러의 최우선 덕목이니까요. 막상 형형색색 예쁜 디자인의 옷들을 보니까 그동안 아내에게 옷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오늘 하루만큼은 돈이 얼마가 들든 이것저것 예쁜 꽃가옷을 잔뜩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아울렛이지만 원래 가격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정가 10만원짜리 옷인데 70%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정가 10만원을 만약 그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정가를 얼마로 올려둬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표에 찍힌 숫자에서 일단 70%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 그게 판매자의 교활한 계략이라면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계산해보면 대충 정가 10만원짜리 옷을 70% 할인을 붙이고도 10만원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격표의 정가를 3배 이상 높게 써놔야 합니다. 물론 그런 악독한 판매자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불신만 가득하게 살면 몹시 피곤하고 건강에 좋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잘 익은 샤인머스켓을 닮은 그런 산뜻한 색상의 자켓과 또 시원한 여름옷, 모자를 다 샀는데 모두 합쳐서 50만원이 나왔네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지출은 항상 즐겁죠. 돈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쇼핑을 하고 청도로 가는 길에 이 풍경이 참 예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이름은 유호연지, 즉 버드나무와 연꽃의 호수란 뜻이죠. 이름처럼 버드나무도 있고 또 호수를 가득 메운 연잎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이렇게 호수든 강이든 있는 풍경을 끼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샘솟는데요. 때론 어떤 로망은 로망에서 멈춰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치 첫사랑은 추억 속에서만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로 가져오는 순간 중년의 이 불륜이 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무튼 이곳은 청도 8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7명승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8경 중에 당당히 1경의 지위를 차지해도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양 8경, 진도 관매 8경, 완도 금당 8경, 해남 8경, 왜 죄다 8경일까요? 정말 모든 곳들이 그렇게 약속이나 한들 딱 8개의 절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8경에 맞추기 위해 좀 억지스럽게 끼워 넣거나 또 억울하게 선정되지 못한 채 9경, 10경 이렇게 남아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테죠. 참 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수를 배경으로 양반님네들의 이제 풍어를 읊는 그런 진수성찬의 향주를 기울였을 것 같은 군자 정도 둘러봤습니다. 왜 이런 곳에 올 때마다 좀 저는 삐딱한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자정에 모여 학문을 논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정말 그런 선비와 군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저는 꼭 백성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이런 풍광 좋은 정자에 부어라 마셔라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패한 탐관오리의 수탈의 역사가 생각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 영모를 꾀했던 그런 불온한 무리의 우두머리였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아무튼 사극에 너무 심취해선 안 되겠습니다.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성껏 가꾼 아담한 정원이 나옵니다. 처음 부모님이 전원 생활에 대한 낭만만 가지고 심지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청도에, 그것도 빚까지 내서 비싼 시골집을 구매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자식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빚에 시달리는 삶을 감당해야만 했었고, 또래 친구들이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기다릴 때 저는 이미 빚쟁이가 찾아올까, 가압류 어떡할까 같은 그런 씁쓸한 단어들이나 생각들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빚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데 이렇다 할 노후 준비도 없이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 덜컥 또 땡빚을 내가지고 아무 금전적 가치도 없는 시골의 허름한 집과 땅을 사셨다고 하니까 하나뿐인 자식 입장에서는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은 저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교육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잠자리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형편이 훨씬 나은 집의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교육을 누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제가 그 시절 부모님의 나이 즈음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시절 그렇게 사셨던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지, 과연 저라면 그 삶을 감당하면서 버티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지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만큼 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항상 입버릇처럼 친구나 후배들에게 부모 세대의 굴레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말해왔지만 해가 지날수록 노쇠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좀 부채의식이 밀려와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참 많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됐고 계획도 세워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됐지만, 한편으론 인생이 언제 계획대로 흘러가기만 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막연한 두려움도 여전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들 이런 걸 짊어지고 살 텐데 징징거리고 있을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몸뚱아리 건사 잘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면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어차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자두를 보고 있으면 한 방에 사라질 겁니다. 탐욕을 부르는 자두, 빨간색도 주황색도 그렇다고 노란색도 아닌 아주 복잡 미묘하고
이 섹시한 컬러의 자두를 보고 있노라면 다 모르겠고, 이런 멋진 자두나무가 있는 이 시골집에 빚이 얼마든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겠다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작 앞마당 뒷마당에 한 그루씩 두 그루밖에 없는 자두나무에서 10kg가 넘는 자두를 수확했습니다. 이 가지와 잎사귀 사이사이 숨어있는 단 한 알의 자두도 놓치지 않고, 이 사다리에 또 자루 달린 감따기 장대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 따줬습니다. 허허, 새들도 곤충도 먹고 살아야지, 그게 자연이야 하면서 다 익은 자두 몇 알을 남겨두는 그런 삶의 여유, 자연과 함께하는 삶, 달관한 자연인 따위 여기엔 없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돌아가 버린 자두 성애자가 있을 뿐이죠. 그렇게 미친 사람 마냥 자두를 다 따버리고 한숨 돌리려던 차에 반가운 사람들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굴개 씨네 가족인데요. 귀여운 두 딸과 함께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렇게 꽃과 나무, 열매들로 가득한 시골집의 정원이 아이들에게는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날이 좀 선선해지는 초가을 무렵에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곳은 비단 부모님의 로망을 위한 공간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젠가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곳에서 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떠나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은 제가 가족, 친구와 함께 이곳을 가꾸게 될 거고, 아버지가 풍경을 바라보며 담배 한 대 태우시던 테라스, 그리고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두 분을 추억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두 분은 훗날 제게 단순한 시골집이라는 그런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하시면서까지 이곳을 마련하고 또 가꾸고 지금까지도 빚을 갚아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광란의 자두 수확과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대구로 넘어오니까 벌써 초저녁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많이 길어져서 아내와 함께 수성못 산책로를 걷는데 수면 위로 비친 불빛과 또 노을의 끝자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자주 찾는 곳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곳을 참 많이도 걸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도 여기서 했고요. 결혼식이 있었던 11월의 만초에도 이곳 수성못의 풍경은 참 아름다웠더랬습니다. 호수를 빙 돌아 한 바퀴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시끌벅적한 소리의 근원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뮤직 앤 비어 페스티벌이라니, 이 수성구가 아주 요망한 행사를 기획했네요. 아주 참 이 혼이 나야 됩니다. 아직은 끈적이지 않은 적당히 선선한 초여름 밤에 왁자지껄한 사람들과 잔디밭, 시원한 생맥주, 온갖 안주거리 음식들까지,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데 또 매우 건전하고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먹거리 부스 한켠에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있네요. 이미 불쌍한 어린 양이 능욕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벌어질 치욕스러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람 좋게 생긴 타르스, 사악한 터키 아저씨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선뜻 줄 거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죠. 갖가지 창의적인 무브먼트로 갖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죠. 축제는 참 즐겁습니다. 농락도 락이니까 락앤롤입니다. 이날 축제에는 노브레인 형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반백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수성못 호수의 물결까지 바르르 떨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 와, 이건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죠.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귀한 라이브입니다. 잠시 저의 이 우중충한 나레이션을 끄고 닥치고 감상해야겠습니다. 끈적끈적대는 사람들 속에 감사합니다. 다음 곡 갈게요. 노브레인 형님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한 곡을 듣고 축제장을 나와 길을 걷는데 수성못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이젠 제 마음속 존경의 대상이 된 비보이 형님이 언제나처럼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여기서 비보잉 하시는 걸 처음 본 게 아마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고 유학길에 오르고 또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다시 귀국해 서울에서 결혼해서 또 살아가는 나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이분은 여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이제 조금은 올드스쿨이 돼버린 예전 그대로의 스타일로 비보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름도 하시는 일도 사는 것도 모르는 정말 이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시피 하지만 볼 때마다 그 끈기에 또 꾸준함에 그리고 좀 투박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묵직함에 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이거 나이가 들면 좀 애견남이 된다더니 이분의 모습을 좀 이제 와서 보면 좀 울컥하기도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또 참지 못하고 저희 가족의 식량 창고죠. 안동에 또 들렸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지만 괜히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휴게소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라면 한 그릇이 5,000원, 6,000원 뭐 이러니까 이제 물론 4,000원짜리 라면도 있긴 해요. 뭐 실속 어쩌고 하면서. 근데 실속 이런 걸 누르는 게 또 괜히 쫀심 상하죠. 그리고 군위 의성을 지나면서 이 마늘 라면을 아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강매죠. 강매. 하지만 참습니다. 딱히 쇼핑을 50만원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이게 휴게소가 전국 방방곳곳에 거점마다 있다 보니까 지역 특산을 활용한 메뉴들도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북 쪽은 의성, 안동 거치면서 마늘이나 강고등어 같은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이 있고 문경 같은 경우는 또 오미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오미자 돈가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돌인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 늘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매지인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좀 일을 접고 은퇴를 하고 아내랑 전국 일주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별 휴게소 음식 탐방 이런 것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사실 귀경길에 안동에 들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알속기한 샤인머스켓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속기 작업을 보여드렸었죠. 알속기 인생론 어쩌고 하면서 이 헛소리를 주절주절 했었는데 이렇게 솎아서 버려지는 알들도 나름의 용도와 가치가 있을 거란 생각은 사실 영상에서처럼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걸로 뭘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서울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와서 알속기를 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알들이 몰라보게 굵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이 포도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는 게 참 버겁습니다. 알속기 작업은 그래서 참 1년 농사 중에 가장 고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들이 감당 못하게 커져버리기 전에 다 또 솎아줘야 되니까 일종의 이 와우의 쐐기돌, 이 던전 타임어택 같은 거죠. 시간 내 클리어를 못하면 다 조지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텃밭입니다. 오늘은 당당히 이 벌건 대낮에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고추랑 상추를 그때 오지게 뜯어갔는데 어림없죠. 죄다 리젠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먹는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성장 속도죠. 이래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교역이 발달하고 시장 경제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씨알이 작은 가지 아직 익지 않은 도마도에 징표를 찍어주고 다음을 기하겠습니다. 삼촌 내외가 심어두신 참깨밭도 둘러보고요. 가을에 짜낼 고소한 참기름도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수확한 자두로 만든 잼을 듬뿍 발라준 토스트, 그리고 푸드 코디네이팅 원데이 클래스 갔다가 핑거푸드
마스터가 돼서 돌아온 저희 아내가 세팅해준 안주에 시원한 맥주 한 캔 걸치면서 광란의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알차고 또 빡셌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겠죠. 장거리 운전에 농사에 아마 월요일 컨디션은 최악일 겁니다. 사실 이날 밤 12시 넘어서 또 주차장 관리소장님한테 생선 받으러 방배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미쳤죠? 과일에 야채에 생선에 거의 자급자족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빡셌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졌는데요.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이 시골에서 수확한 자두로 기가 막힌 잼을 만들었던 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